제가 게시물에 미리 알렸듯이 허지유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일단 간단하게 지금 이 선택된 것이 제가 살펴본 영상들이거든요. 이게 25, 26 시즌에 직캠 영상들하고 공식적으로 뭐 KBS나 SBS 등등에서 중계한 영상들 모음이에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과거 영상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2년 전, 3년 전 영상들도 살펴봤고요.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허지유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려면 2시간 이상이 필요해요. 영상이 너무 길어. 그래서 좀 쪼개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 편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이번 1편 같은 경우는 김유재와 장단점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걸로 끝낼게요. 원래 이제 다루려고 했던 내용에 이제 허지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적었어요. 먼저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거 잠깐만 읽어보고 갈게요. 낮은 3회전 점프라고 돼 있죠.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 채공 시간이 한 0.48에서 0.5 사이에 성립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짧을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0.5가 넘어가면 오히려 점프가 안 좋아져요. 왜 그러느냐? 회전각을 뜰 때부터 많이 먹고 뜨고 회전 속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이상의 채공 시간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쪽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착지가 불안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커드토 시도했을 때 그때 한번 대략 측정했었는데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0.6이거나 살짝 안 되는 정도로 기억해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차 재측정하려고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보시면 25, 26 허지우 영상만 이만하거든요. 어디에서 띄었었고 내가 어디에서 측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2시간 이상 치라는 겁니다. 어쨌든 좀 최대한 가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낮은 높이의 트리플 점프라는 거는 제가 김유재의 트리플 악셀 2번 뛸 수 있었던 이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지속력이 좋아져요. 점프를 높게 뛰면 뛸수록 지속력은 떨어지거든요. 왜? 그 한 번의 점프의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지속력이 좋다는 건 뭐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난이도가 들어가더라도 트리플 악셀 쿼드토 쿼드 살코 요거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자 싱글 스케이터가 쿼드러츠 플립을 뛰려면 김연아를 상회하는 피지컬이 필요해요. 아니면 정말 쌍둥이급으로 어마어마한 회전 속도가 나오거나.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그런 스케이터가 뭐 흔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싱의 쿼드러츠 플립을 빼고 생각한다면 고난이도는 트리플 악셀 쿼드토 쿼드 살코까지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요즘 뭐 시퀀스 룰이나 뭐 이런 쪽의 룰 개정으로 인해서 러츠 플립 룹을 많이 넣잖아요. 그죠? 러츠 2번, 플립 2번, 룹 1번을 넣는다고 하면 그 오른쪽 다리 점프가 아무래도 지치기 때문에 이런 지속력이 좋을 때 유리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략 여기 처음 3줄 정도는 보면 사실 김유재, 김유성에게도 적용되는 얘기들이에요. 즉,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들을 공유한다고 할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허지유를 봤을 때 이건 G팀 버전의 쌍둥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근데 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당장의 허지유는 내가 봤을 때 당장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나 순위를 떠나서 제가 평가하는 기준에서는 쌍둥이보다 떨어지는 스케이터예요. 이제 근데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 봅시다. 일단 최대 채공 시간이 0.6 내외. 이 부분은 사실 쌍둥이들은 0.6을 못 만들죠. 트리플 악셀에서도. 0.57이 한계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허지유가 조금 더 점프 높이는 더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착지 자세 요 부분이 허지유가 쌍둥이보다 나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보면 제가 단점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 공중자세 적어놨죠. 요 부분이 이제 허지유가 처지는 부분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 갑시다. 일단 허지유의 주니어 월드 연기를 좀 보고 가면 느린 장면. 자,
이 악셀을 띄는 이 자세, 이 방식이 전형적인 뚜베네 쪽에서 유행시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전 처음에 허지유를 보고 허지유의 악셀을 보면서 아, 트리플 악셀을 시도하려나 보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한 몇 년 전에 허지유를 처음 봤을 땐. 근데 뜬금없이 쿼드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먼저 허지유의 장점부터 먼저 좀 가봅시다. 자, 허지유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무릎을 굽히는 타이밍, 그리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과 상체 동작이 일체화가 된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타이밍에 맞게. 자, 착지를 하고 무릎이 굽혀지는 것과 상체가 숙여지는 것이 잘 이루어져요. 이것이 타이밍에 맞게. 자, 그러면 여기서 상체 숙이는 거하고 무릎 굽히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신지하 착지 동작에서도 얘기했지만 무게 중심이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프를 뛰면 무게 중심보다 날은 이쪽에 위치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 갭이 필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무게 중심에 가해지는 힘은 대각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착지를 하고 날을 돌리는 과정에서 날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을 벌어줄 수 있는 갭인데 먼저 무릎을 굽힌다는 거는 무릎을 굽히게 되면 뒤꿈치가 들리게 되죠. 뒤꿈치가 들려야지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예를 들어서 10시에 날 끝이 닿았다고 쳐요. 이 10시가 발끝이 요렇게 닿았다 칩시다. 이게 1번이고 요 1번이 지금 이 10시라고 치자고요. 10시에 닿았을 때 이 정도예요. 이 발뒤꿈치가 여기가 내려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뒤꿈치를 잘 돌리는 애들은 요 발뒤꿈치 상황에서 여기까지 돌려요. 한 번에. 그러면 이 내려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늦추는 동작이 무릎을 굽히는 거하고 상체 숙이는 거예요. 발뒤꿈치가 내려앉는데 걸리는 시간. 사이드 장면에서 볼 때, 자, 여기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힘은 날 끝에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이 뒤꿈치, 내려오는 이 힘은 이 뒤꿈치에 작용한다고요. 뒤꿈치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릎을 굽히고 상체가 숙여지는 이 동작은 발 뒤꿈치에 가해지는 하중을 일시적으로 상쇄시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가 내려앉는 시간을 늦춤으로써 발 뒤꿈치를 이렇게 돌리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첫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게 발 뒤꿈치를 이렇게 돌리는 시간. 이거 후반부 로처를 봅시다. 자, 후반부 로처를 볼 때 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한 4프레임 정도를 거의 날이 못 움직였어요. 날이 빙판에 거의 박혀 있다시피 하죠. 뒤꿈치 돌리는 동안. 그죠? 5.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움직여 나가죠. 거의 6번째 프레임 정도는 와야지 미끄러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무게 중심에 가해지는 이 대각 방향의 에너지를 상쇄시키는 거, 받아낼 수 있는 날이 그 위치에 가 있는 거,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날을 돌리는 동안 여기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는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갭이 되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자랄 때를 대비한 동작이 뭐다? 네,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상체를 숙여주면서 생각해 보세요. 상체를 숙이면 자, 이거는 무릎을 굽힌 거예요. 상체가 서 있으면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이거하고 자, 1번하고 2번하고 어느 쪽이 무게 중심이 좀 더 이쪽 편에 가 있겠습니까? 이쪽 편에 가 있겠냐고요. 상체를 숙여줌으로써 무게 중심을 이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굽히는 거, 상체를 숙이는 거가 잘 동작을 해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허지유의 무릎을 굽히는 거랑 상체 숙여주는 동작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무릎을 굽히는 타이밍적인 장면을 보더라도 자, 날 끝이 닿았어요. 그죠? 근데 이미 약간 구부러져 있죠? 이렇게 살짝. 신지하는 이게 일자로 펴져 있었잖아요. 그때. 여기서 딱 넘어갈 때 무릎이 잘 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꿈치가
잘 들려지거든요. 이렇게 들려졌다가 브레이킹이 필요 없는 상황이니까 날로 이동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비교적. 그러니까 요것만 따지면 뭐 신지아나 김유성, 김유재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번 허지유 1편은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할 거예요. 나쁜 얘기도 섞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지유의 이 무릎을 굽히는 것과 상체 숙이는 동작에 비해서 김유재가 이제 좀 처지는 부분을 찾아보면 네, 이거 동계체전 때 김유재 거 가져왔는데 솔직히 김유재 트리플 악셀 2번 어쩌고 영상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걸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트리플 악셀 뛰는데 뭐 일단 이거는 김유성에 비해서도 조금 처지는 부분이긴 한데 김유재가 뭐라고 할까 안정된 채공시간, 기복 없는 채공시간, 그리고 안정된 회전축이라는 측면에서는 김유성보다 좀 처져요. 김유재가. 그런데 회전축과 채공시간이 잘 나오기만 하면 착지는 또 김유재가 나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김유재 걸 보면 자 착지를 하고 나서 자 이제 날 끝이 닿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무릎이 지금 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죠? 무릎을 굽히는 게 너무 느려요. 네, 너무 느려. 너무 느리고 상체 숙이는 것도 늦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반대로 잘 됐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유재가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뛰었던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이 경우는 뭐 회전축도 괜찮았던 것도 있지만 착지를 할 때 여기서 보면 무릎을 굽히면서 상체가 숙여지는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깔끔하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할 때도 있는데 이렇게 잘 될 때가 적어요. 잘할 때가 드물다는 거지. 잘할 때가. 이때 그랑프리 파이널 때를 보면 요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무릎이 좀 덜 굽혀져.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무릎을 굽히다가 말면서 그 다음에 상체가 내려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지금 김유재가 뛰는 이런 러츠나 플립 같이 좀 더 낮은 높이면 모르겠는데 트리플 악셀도 저렇게 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기도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거 더블 악셀일 텐데 자 무릎을 굽히다가 말고 갑자기 상체가 누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굽히는 동작과 상체가 숙여지는 이 몸 전체의 동작이 따로 국밥처럼 노는 경향이 있어요. 김유재가. 잘 됐을 때와 잘 되지 못했을 때가 좀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트리플 악셀의 경우에 회전을 잘 채운 것과 앞에 본 거는 회전을 조금 발 뒤꿈치를 돌리면서 착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차이 때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때를 보면 트리플 악셀과 더블 악셀 간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더블 악셀 같은 경우 이게 뭐 회전이 모자랐겠어요? 회전 잘 채우고 내려왔잖아. 그런데도 무릎을 굽히다가 말고 상체가 누워요. 이런 게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다시 잘했을 때. 자, 딱 보면 무릎이 굽혀진 각이 다르잖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김유재가 이런 부분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에 반해서 허지유는 이런 부분에서는 꽤 일관성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허지유의 착지가 뭐 엄청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허지유의 단점 얘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김유재의 경우를 보면 여기서 점프를 들어가요. 네. 돌 때 반회전에서 지금 한 4분의 3회전이거든요. 잘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 회전축에 팔꿈치나 이런 게 잘 많이 안 튀어나가게끔.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김유재의 첫 번째 트리플 악셀에서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에서 회전 속도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허지유가 좀 문제가 있거든. 이런 게. 이거 지금 연결 토록 같은데. 자, 점프를 띄어요. 근데 이렇게 막 벌어지죠. 아무리 이게 초반 자세라고 해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자, 이게 지금 반회전이에요. 반회전, 그죠? 반회전인데 여전히 벌어져 있고 1회전 오면은 좀 모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 영상을 찾아보니까 1회전 구간까지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심지어 제가 봤었던 쿼드 시도 연습하는 영상에서도 팔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뭐 날개냐고. 무슨 날갯짓 하는 것 같아. 좀 냉정하게 말해서 허지우의 경우는 낮은 3회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좋게 말하면 지속력이 좋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임팩트가 약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필수적으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빗점프 요소에서의 스피드가 필요해요. 근데 허지우가 빗점프 요소에서의 스피드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국대 기준으로도 평균이거든. 제가 실제 피겨 관계자로부터 제가 들은 건데 허지우에 대해서 중후반부 피치가 안 떨어지는 부분을 칭찬하더라고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초중반부가 굉장히 느린데 중후반부의 피치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저는 절대 허지우가 스피드가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채연, 신지아, 쌍둥이보다 처집니다. 물론 여기서 김채연의 경우는 부상당하기 전 기준. 어쨌든 자, 그럼 스피드가 처지고 그럼 거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 낮은 높이의 점프기 때문에 지속력을 가지고 러츠 플립 룹을 빡빡 최대 횟수로 넣고 그거를 또다시 트랜지션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점프 준비 시간이 길어요. 점프 준비 시간이 길면 트랜지션 전략을 짜기도 애매하거든. 자, 거기다가 그러면 트리플에서 뭔가 메리트를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도가 필요해요. 뭐 물론 러츠 플립 엣지가 엉망인 것도 더 한몫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더블 악셀부터 트리플 러츠까지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허지우가 가산점이란 측면에서. 그래서 허지우 같은 애는 무조건 고난이도가 있어야 돼요. 뭔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런데 공중 자세가 엉망이란 얘기지. 이 얼마나 애매하냐 이거예요. 이게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중 자세 부분은 팀에서도 알 거야. 왜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제가 1년 전, 2년 전 찾아보면 1회전 때까지도 이랬어. 지금은 반회전으로 끝나는 정도거든. 모으긴 하는데 쌍둥이들 이 김유재나 김유성이 팔 모으고 회전 빡 만들고 이 공중 자세 빠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저는 점프를 뛰는 걸 보면 이 선수의 의도를 읽을 수 있거든요. 이 선수가 왜 저렇게 처절하게 저렇게 점프를 뛰는지 의도가 보인단 말이야. 그 동작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 그런데 비해서 허지우는 그런 부분, 즉 고난이도를 뛰기 위해서 이 앞 구간에서의 공중 자세를 빨리 만들고 회전 속도를 빨리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의지가 안 느껴져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착지 자세가 평균 이상이라고 했지 뛰어나다고는 안 하잖아. 왜냐? 첫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허지우가 뭔가 잘해 보이고 점프가 안정적인 것 같고, 최근에 보시면 김채연은 부상이죠. 자주 자빠지잖아. 신지아 자빠지죠. 김유재, 김유성 잘할 때 못할 때 막 기복이 큰 것 같잖아. 근데 허지우는 훨씬 안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죠. 그거 착시 효과예요. 김채연은 부상인 게 일단 크고, 신지아는 현재 스케일이 굉장히 큰 점프예요. 단순히 스케일만 비교한다면 신지아는 국제 무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스케일이에요. 그리고 쌍둥이들은 점프 준비 시간이 허지우보다 훨씬 짧아요. 훨씬 빠르게 점프를 뛰고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연기 전체에서도 스피드를 허지유보다 훨씬 빠르게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허지유는 스피드도 별로 없고 점프 준비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그래서 생기는 착시적인 점프 안정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절대 허지유에게 일정 이상의 큰 기대를 안 할 겁니다. 물론 허지유가 국내에서 김채연, 신지아, 쌍둥이들 발라버리고 랭종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허지유가 아무리 쇼트프리를 클린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앞에 4명 김채연, 신지아, 쌍둥이가 클린을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김채연이 클린하고 신지아가 클린하고 쌍둥이가 클린하면 허지유는 절대 최대 5등밖에 안 돼요. 지금은 딱 그 정도의 스케이터입니다. 어찌됐던 지금 현재 허지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면 착지 자세 정도입니다. 착지 자세. 그리고 김유재보다는 나은 회전축.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근데 이거는 허지유가 잘했다라기보다 김유재가 안 좋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라서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채공 시간이 이만큼 나오는데 쿼드토보단 그냥 트리플 악셀이 낫지 않으려나 싶기도 한데 모르겠어요. 트리플 악셀을 내부적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서 쿼드토로 간 건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허지유 1편은 제가 몸을 좀 사렸습니다. 허지유 2편부터는 아마도 지적질이 대부분일 거니까 불편하시면 안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할게요.